뉴욕주가 오는 23일부터 스포츠 경기에 관중 입장을 10% 수용료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외국인과 내국인에 상관없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의 탄핵 정국을 배워야 한다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 권고 사항을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롱아일랜드 나사 카운티에 있는 롱아일랜드 대학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달 말까지 2개 대형 백신 접종 센터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22일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뉴욕시장 후보 중 앤드류 양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해 첫 아이작의 뉴욕시장의 기대감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가 스포츠 경기에 관중 입장을 허용하면서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유관중 경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농구 NBA 브루클린 네츠 구단이 23일 유관중으로 복귀합니다. 앤드루 커머 뉴욕 주지사는 1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주내 대규모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수용 규모 10%의 관중을 받아 재개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창 정규 리그를 진행 중인 미 프로농구 NBA 브루클린 네츠 구단이 먼저 유관중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는 네츠 구단이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부터 홈구장 버클레이 센터의 관중 입장을 허용토록 승인했습니다. 네츠 구단은 NBA 사무국의 승인도 기다리는 중으로 승인이 나면 이번 시즌 홈 관중 앞에서 경기하는 NBA 구단은 12개로 늘어납니다.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홈구장 양키 스테디움은 약 5만 4천 명, 뉴욕 매츠의 안방인 시티필드는 4만 2천 명을 각각 수용합니다. 뉴욕주의 관중 입장 10% 허용 정책에 따라 5,400명, 4,200명의 양구 구단 팬이 4월 1일 정규리그 개막 후 야구장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7월에야 뒤늦게 개막한 메이저리그는 무관중으로 정규 시즌을 치렀고 포스트시즌에서야 제한적으로 관중을 받았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뉴욕주 보건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경기를 관장하고 싶은 팬은 경기 당일 72시간 이전에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 검사도 받아야 하며 사후적 거리 두기에 따라 배정된 좌석에 앉아야만 합니다. 쿼모 주지사는 유관중을 희망하는 MLB, NHL, NFL 등 다른 종목 구단들은 먼저 관중 입장 계획을 세워 주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한국 내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온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적용 대상을 한국 국적자들까지로 확대합니다. 또 입국 전후로 진단 검사를 총 3회 받아야 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들에게 유전자 증폭 PCR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시민권자들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실시했으며 이번에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모든 한국 입국자는 입국 전후로 총 3차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 검사를 받고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1회,
격리 해제 전 1회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내국인이 미소지할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14일간 격리되는데 그에 따른 입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도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모든 격리 면제자는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입국 후 5일에서 7일 이내에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영국, 남아공, 브라질발 확진자만 1인실에 격리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해외 유입 확진자를 1인실에 격리할 예정입니다. 미 상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늘로 3일째입니다. 이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탄핵 청구 분위기를 비교한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론인 모니카 윌리엄스는 어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자신을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기폭제가 되었던 2016년 촛불 시위 때 서울에 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분노한 한국인들이 축출을 요구하며 거리를 나왔고 하야를 외쳤다고 회상한 윌리엄스는 한국은 시위가 너무 흔해서 때때로 시위 공화국으로 불린다면서 시위가 종종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매 주말 시위대가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 촛불을 들었고 광화문 광장에서 K-팝에 맞춰 춤을 췄으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했다고 윌리엄스는 전했습니다. 그는 또 시위대 인파 사이를 걸어가면서 서로 음식을 나눠줬다는 개인적인 경험도 꺼냈습니다. 윌리엄스는 대중의 함성이 너무 커 무시할 수가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뒤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공식 탄핵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그러나 이에 이어 미국에서 비슷한 함성은 어디에 있느냐면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지지층의 의사당 난입 사태로 5명이 숨졌지만 여전히 당리당락만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박 전 대통령처럼 트럼프도 권력을 남용했다면서 미국이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이고 유권자들이 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애국적인 것이지 당파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미국 상원은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투표를 한 결과 공화당 소속 6명이 이탈표를 던지면서 합헌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CNN은 당시 변호인이 두서없이 말하는 것을 지켜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를 가리키며 고함을 치면서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익명의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상원에서 트럼프의 탄핵이 확정되려면 14일로 예정된 탄핵 표결에서 상원 제적의 3분의 2인 최소 67명의 동의가 필요해 공화당 이탈 인원이 최소 17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탄핵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한 사람은 다른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됐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낸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에 노출된 이후에도 더 이상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백신으로 면역을 확보한 사람들에게 격리를 면제하는 이 권고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자연 면역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격리 권고와 일치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CDC는 이 같은 권고에 2회차 백신을 맞은 지 최소한 2주가 지나되 3개월은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백신의 면역 효과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백신 접종 후 석 달 이상이 지났다면 코로나19에 노출될 경우 격리해야 한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을 맞았더라도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격리해야 하며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19 감염자 노출 뒤 14일간 증상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다른 방역 수칙은 여전히 모두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백신이 증상이 나타나는 코로나19 감염은 막아주지만 무증상 감염까지 막아주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이와 관련해 마스크를 두 겹으로 착용하면 최대 95% 이상의 공기 중 코로나19 입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두 개의 마네킹을 6피트 간격으로 서로 마주보게 한 뒤 코로나19 입자의 전파 여부를 실험했는데 한 개의 수술용 마스크 또는 한 개의 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코로나19 입자의 40%대 정도가 차단됐습니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 위에 면 마스크를 덧대면 차단 효과가 80%로 상승했습니다. 양쪽의 마네킹에 모두 틈이 없는 수술용 마스크에 면 마스크를 덧대 착용하도록 하면 입자의 95% 이상이 차단됐습니다. CDC는 이번 실험 후 마스크 착용 지침에 더 나은 착용과 추가 보호를 위해 수술용 마스크에 면 마스크를 더 씌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 문화가 일반화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대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절반만이 집 밖에서 사람들과 접촉할 때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일부터 렁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있는 렁아일랜드 대학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 뉴욕시에는 이달 말까지 2개 대형 백신 접종 센터가 개설됩니다. 러럴 커런 나소 카운티장은 12일부터 브루클린에 있는 렁아일랜드 대학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지난달부터 나소 카운티 칼리지와 웨스트베리 커뮤니티 센터 등 두 곳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교사 및 식당 직원, 택시 운전사 등을 포함한 원비 그룹을 대상으로 접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일부터는 암이나 심장병,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한편 뉴욕시 자마이카에 있는 요르크 칼리지와 브루클린의 메디컬 에버 칼리지에도 백신 접종 센터가 개설됩니다. 이들 센터에서는 자마이카와 브루클린 지역 거주자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자마이카와 브루클린 지역은 코로나19 감염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대형 백신 접종 센터를 오픈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이들 2개 센터는 하루에 3,000회 도수를 주사하는 뉴욕주에서 가장 큰 백신 유통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6월 22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뉴욕시장 후보로 나선 앤드류 양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과 두 자릿수 격차로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고 오늘 뉴욕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유권자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앤드류 양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지율 17%로 2위를 차지한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보다 11%포인트나 앞선 것입니다. 이어서 스콧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 13%, 션 도노반 전 주택부 장관 8%, 마야 와일리 변호사 8%, 캐서린 가리시아 전 뉴욕시 청소국장 2%, 레이 맥과이어 전 시리그룹 부회장 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은 양 후보의 강세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최초로 아시안 후보로 나서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만계 이민자 이세인 양은 지난해 경선에서 핵심 선거 공약으로 일자리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월 $1,000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앤드류 양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아시아계 최초의 뉴욕시장으로 기록됩니다. 한편 뉴욕시장 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백신, 경제 정상화, 범죄와 공공안전, 건강보험 접근성 등으로 제시됐습니다. 뉴저지주 상원 보건복지 시니어위원회는 약국 내 담배와 전자담배의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조셉 비탈 위원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에서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며 법안의 의회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약국이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 시 $250, 2회 적발 시 $500, 이후 $1,000의 벌금을 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면 발효 시점은 법제화된 날로부터 7번째 달의 1일입니다. 대형 약국 체인인 CVS는 지난 2014년 담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번 담배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일부 로컬 약국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뉴욕시는 2019년 1월부터, 뉴욕주 전역은 2020년 5월부터 약국 내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약국뿐만 아니라 약품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소에서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와 배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LA 응급의학 전문의인 마이클 다이놀트 박사는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맞기를 경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백신 부작용은 실제로 면역력이 생기고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종 부위가 붓고 통증을 느껴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 에드빌이나 모트린 같은 이부프로펜 성분 진통제보다는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성분은 면역 생성 반응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접종 후 증상이 나타날 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접종 부위가 붓고 통증이 심하다면 얼음으로 냉찜질로 진정시키는 것이 좋다고 다이놀트 박사는 밝혔습니다. 얼음이 없다면 깨끗하고 시원한 젖은 수건으로 그 부위를 진정시키라고 CDC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아프거나 전신에 통증이 있다면 미용 소금 목욕을 권하고 있습니다. 앱솜 소금 2컵을 따뜻한 물에 푼 욕조에서 20분가량 몸을 담근 다음 찬물 샤워를 하고 잠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백신 접종 후 열과 오한, 피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다이놀트 박사는 이 경우 가능한 한 휴식을 많이 취하라고 권했으며 CDC는 열이 나는 경우 음료 섭취를 늘리고 옷을 가볍게 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권장했지만 이 경우 역시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심각해지거나 며칠 이상 지속될 경우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판 박사는 조언했습니다. 가짜 성기능 강화제 유통 혐의로 3년 전 체포된 60대 한인이 3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법원은 최근 플러턴에 거주하는 62세 이모 씨에게 적용된 불법 약물 밀수 및 가짜 상표 부착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 씨를 가짜 성기능 강화제 판매 등 12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불법 성기능 강화제 성분 21.4kg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가짜 성기능 강화제를 만들어 주유소와 리코스터 등에서 판매했습니다. 이 씨는 가짜 알약에 라이노 등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며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과 비슷한 효능을 보인다고 홍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 씨가 2년 6개월 동안 시중에 유통한 불법 약물은 350만 달러어치에 이른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나소 카운티 의회가 다른 애완견을 공격해 해를 입힌 애완견의 정보를 주변 이웃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존 페레티, 로즈 마리워커 카운티 의원은 최근 다른 애완견을 공격한 사실이 있는 애완견의 정보를 이웃들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표결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며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 구조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고지 명령을 받은 애완견은 해당 애완견이 거주하는 집에 반경 1000피트 내에 거주하는 이웃들에게 주소, 사건 경위, 애완견의 종, 체중, 나이 등의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나소 카운티 경찰국과 동물학대방지협회는 해당 애완견의 견주에게 벌금 $500와 위반 적발 후 통보 미희행 기간에 대해 하루당 $100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